안녕하세요. 나루스TV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이 책입니다. 명참모의 조건. 그 이제 뭐 중국 역사 이야기는 어 이제 읽을만 하죠. 그러니까 워낙 그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던 땅이고 뭐 춘추전국 시대 뭐 위진 남북조 뭐 이런 거 뭐 5호 16국 뭐 5대 10국 뭐 워낙 큰 어떠한 지역을 여러 어떠한 나라들이 나눠 먹은 채 그렇게 서로 전쟁과 전쟁 생존을 위한 이웃 나라가 무너져야 내 나라가 살 수 있었던 굉장히 긴장이 넘치던 시대였죠. 그러한 전쟁과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던 그러한 시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살아남기 위한 계책과 책략들이 이제 난무하는 그러한 어떠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의 어떤 뭐 영웅담처럼 그래서 어렸을 때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래서 나도 뭐 소위 이제 그런 어떠한 사람들을 호령하는 뭐 영웅이 되어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꿈도 갖게 되고 어렸을 때는 그리고 이제 좀 커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회생활이라던가 조직생활이라던가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한 그러한 어떻게 처세를 해야 내가 살아남는가를 깨닫기 위한 하나의 어떠한 지혜의 어떠한 보고로서 그런 지난날의 어떤 전쟁사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전쟁사에는 특정한 나라를 번성시키기도 했고 몰락시키기도 했던 어떤 누군가의 좋은 계책과 또 좋은 계책이었으나 더 좋은 계책에 의해서 무너져 내려버린 혹은 또 좋지 않은 악수도 있었을 테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담겨 있는 그러한 책들이 이제 읽을만 한데 그 중에 이제 한 권이 되겠죠. 이 명참모의 조건이라는 책은 모리야 히로시라고 하는 아마 일본 작가 같은데요. 어 일단은 뭐 여기에서 당연히 이제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그 가까이로는 이제 저우 언라이 이제 중국 이제 정치가가 나와 있고 또 그 밖에 이제 어, 태공망이라던가 그리고 삼국지에 나왔던 이제 어떤 뭐 사마의라던가 그다음에 또 여몽 오나라의 여몽 그리고 순욱 조조와 순욱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중 그 이전에 있었던 뭐 춘추전국 시대 관중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그 저기 초한지 항우와 유방에서 유방을 보좌했던 소하라던가 그 다음에 역시 빠질 수 없는 인물이죠. 공명 제갈공명 그 다음에 뭐 등등 그 다음에 진시황을 보좌했었던 이사 그 다음에 또 조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조참, 진평 이런 사람들도 이제 한나라 유방을 모셨던 사람들이죠. 뭐 이러한 인물들, 그러한 사람들의 어떠한 이야기들을 이제 담아 놓았습니다. 일단은 중국 역사책을 많이 읽은 사람일 것 같으면 이 책은 조금 가볍기 때문에 그 굉장히 뭐랄까 진한 농도 짙은 어떠한 역사 이야기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 책은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조금 가볍게 이제 이 부담 없이 어떠한 일화들을 좀 이렇게 요약한 형태의 이야기를 좀 접하고 싶다라고 한 것 같으면 이제 이 책은 읽을 만한 책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 역사에 대해서 어떤 특히 이런 전쟁사에 대해서 좀 내 나름대로의 깊이 있는 소양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이제 이 책은 너무 가벼워서 오히려 피하시는 게 좋겠으나 그게 아니라 중국 역사의 어떠한 전쟁사라는 게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일단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고 싶다 한다면은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일단 조직에서 참모는 굉장히 중요하죠. 조직이란 게 그 사실 그 조직의 리더 한 명만 이제 똑똑하다라고 해서 조직이 다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작은 조직일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사실 이제 큰 조직이 되고 나면은 뭔가 역할 분담을 해주어야 하는 이제 손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인물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사실은 그러한 인물을 발굴해내고 키워내고 또 그러한 인물들을 잘 활용하면서 더 큰 조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최고 지도자의 어떠한 역량이고 능력일 것 같으면은 또 그리고 그 최고 지도자의 복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은 어찌되었건 그 최고 지도자를 보좌하는 그 어떤 이 참모라던가 책사라던가 이러한 사람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잘해주도록 어떠한 그 물론 뭐 여건도 만들어줘야 되겠지만은 어찌되었건 그들을 발굴해서 잘 쓰는 것 그것이 어떠한 리더로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런데 어찌되었건 그 리더의 그러한 역할 속에서 훌륭한 명참모들이 탄생되어져야 그 이 자기가 원하는 제국을 이제 리더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많은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책에서 이제 읽을 만한 부분들을 보면은 일단은 이거는 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는 측면에서 한번 보자면은 요거는 중국 명대 중기의 사상가 왕양명의 어록가 서간집인 전슴록에 이런 말이 있다. 인생의 가장 큰 병폐는 오직 거만할 오라는 한 글자에 있다. 그들의 명을 제촉한 것은 모두 이 거만함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만함을 경계하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죠. 우리가 잘 나가다가 사실 무너지는 케이스를 잘 보게 되는데 그것은 언제나 인간 마음에서 오만함이라는 것이 오만함의 어떠한 악한 꽃이 피어날 때 그것을 잘 죽여줄 줄 알아야 되죠. 그런 것을 이제 피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모들의 이제 일단 활약성을 보면은 이 부분인데요. 요게 이제 상당히 읽을만 합니다. 어느 해에 안녕은 경공의 명으로 안녕이란 사람은 경공의 명령으로 노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되었다. 사치를 좋아하는 경공은 안녕의 부재를 반기며 안녕이 이제 잠시 이제 없게 된 거죠. 딴 나라에 갔으니까 새 궁전을 지으라고 명했다. 때는 한창 추운 겨울이었는데 유독 추위가 심하여 얼어 죽는 이가 많았다. 그런데도 경공은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루빨리 안영이 돌아와 간언해 주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마침내 귀국한 안영은 환영의 자리에서 이런 말을 꺼냈다. 폐하께서 허락하신다면 노래 한 곡 좀 불러볼까 합니다. 최근 한간에 떠도는 노래라 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시작합니다. 심한 추위에 몸이 어네 어찌할거나. 임금님 덕분에 가죽이 뿔뿔이 흩어졌네 어찌할거나. 노래가 끝나고 안영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경공이 말했다. 새 궁전을 말하는 게로군. 알았소. 내 즉시 중단하리다. 안영은 깊숙이 고개 숙여 절을 올리고 퇴거하더니 여기서 또 결정적 포인트가 나옵니다. 지금 간언을 잘 했죠. 간언을 굉장히 노래를 통해서 완곡하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직언을 하지 않고요. 사실 리더에게 직언한다는 거는 진짜 이제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거는 정말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목숨 걸고 해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듣는 리더로서도 상당히 이제 기분이 나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완곡한 형태로서 조언을 올리게 되면은 이제 그 리더의 귀에도 훨씬 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아마 안영이 상당히 고민해서 노래로서 간언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안영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다음 행동이 중요한데요. 안영은 깊숙이 고개 숙여 절을 올리고 퇴거하더니 서둘러 마차를 타고 공사 현장으로 달려갔다. 평소라면 이쯤에서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을 내렸을 텐데 어찌된 영문인지 오히려 채찍을 들고 인부들을 힐책했다. 다들 잘 들어라. 우리에게도 비바람을 피할 정도의 집 한 칸은 있다. 우리 전하께 궁궐을 한 채 지어드리는데 어찌 이리 불평이 많단 말이냐. 서둘러라 서둘러. 인부들은 볼멘 소리로 중얼거렸다. 안영나리도 너무하는군. 왕의 비위를 맞추느라 공사를 서두르다니 정말 못 봐주겠어. 안영이 사람들에게서 원망의 눈초리를 한껏 받을 때였다. 공사를 중지하라는 경공의 명령이 현장에 도착했다. 사람들은 와하고 탄성을 지르며 집으로 돌아갔다. 즉 다시 말해서 안영 임금이 잘못된 판단으로 무리한 공사를 열었는데 안영이 나타나서 그것을 중단했을 경우에는 그 공은 사람들의 어떤 민심은 왕을 떠나서 안영한테로 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영은 이를 피하고자 왕에게 그 어떤 민심을 돌리기 위한 이러한 연극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안영이 이렇게 행동을 한 데에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겠죠. 자기가 모시는 주군의 어떠한 위세를 계속 세워주고자 하는, 주군의 어떠한 자존심을 계속 살려주고자 하는 그러한 뭐 갸륵한 마음씨가 일단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안영도 잘 알았던 거죠. 자기가 1인자가 될 것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우선은 그러한 민심이 자기한테 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화근이 되어서 먼 훗날 자기를 죽이는 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칼날을 피하고자 했던 연극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영은 군주의 체면도 살리고 백성의 고통도 덜어준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보고 어찌 재상의 책무를 잘 수행했다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후에 이 일을 전해 들은 공자는 다음과 같은 말로 안영의 조치를 격찬했다. 명성을 군주에게 돌리고 화는 자신에게 돌렸도다. 지금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공자 선생의 더 깊은 어떤 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 읽은 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문장에서 명성은 군주에게 돌리고 화는 자신에게 돌렸다다 해서 뒷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공자의 뒷부분은 사실은 틀린 얘기다. 다시 말해서 명성은 군주에게 돌리고 자신에게 올 수도 있었던 화를 피했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는 일단 생각은 듭니다. 어찌되었건 이러한 것에서 2인자가 조직 내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잘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 상당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인데요. 이제 조참 이제 한나라 유방을 모셨는데 이제 유방이 여기가 이제 조참이 이제 그 재상이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죠. 자, 조참은 소아가 사망하자 그 뒤를 이어 중앙정부의 재상으로 발탁되어 제나라를 떠나게 됐다. 그때 그는 후임 재상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했다. 무엇보다도 옥, 소송, 가, 시, 상업에는 너무 관여하지 않는 편이 좋소. 후임자는 조참의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조참은 말했다.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요. 옥과 시란 선과 악이 공존하는 곳이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는 이곳을 너무 엄격하게 다스리면 사회의 악인들은 숨을 곳을 잃게 되어 사회의 혼란을 야기한다오. 네, 그래서 특별히 당부하는 것이에다. 급소만 잘 다스리면 그걸로 된다. 괜스레 비집고 들어가 휘저어 놓지 말고 악도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 부드럽게 감싸놔야 한다는 뜻이다. 쉽지 않죠. 근데 중요한 깨달음이죠. 사실은. 중앙정부의 재상이 되고 나자 무위를 앞세운 조참의 통치 태도는 더욱 노련해졌다. 무위는 소위 우리가 무위자연이라고 할 때 무위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데요.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조참은 과묵하고 중후한 인물을 골라 재상부의 사무관으로 등용했고 명성을 쌓고 싶어 엄하게 법령을 집행하는 인물은 가차없이 관직을 박탈했다. 또한 사무관이 잘못을 저질러도 과하게 책망하는 법이 없었다. 그리하여 정무를 보는 관청 내에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 조참은 밤이고 낮이고 술만 마셨고 정무에는 그다지 관여하지 않으려 했다. 중신이나 하급 관료들이 상의할 일을 들고 그를 찾아오면 즉시 술을 권하여 고주망태로 취하게 만들었다. 술에 취한 이들은 중요한 의견도 잊고서 거나한 기분으로 돌아갔다. 이 무렵에는 고조가 이미 사망하여, 고조는 이제 한나라 유방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죠. 이대째인 해제가 뒤를 잇고 있었다. 젊은 왕은 조참이 자신을 깔보고 있지 않나 싶어 어느 날 조참을 불러내 엄하게 힐책했다. 조참은 관을 벗고 사죄하며 이렇게 말했다. 폐하께서는 돌아가신 선대왕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영민하다 여기시옵니까? 짐이 어찌 비할 수 있겠소? 그렇다면 신과 소아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유능하다 여기시옵니까? 글쎄요, 그대가 좀 못한 듯하오. 오르시옵니다. 선제와 소하가 천하를 평정하고 법령을 정하여 모든 것을 정비했으니 폐하께서는 편안히 무위 정치를 하시면 되었고 소신들은 기존 법도대로 직무만 수행하면 되옵니다. 무엇이 문제이겠나이까? 두 사람이 정한 법도를 지키며 잘못만 저지르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는 말이다. 해제는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잘 알았소. 물러가도 좋소. 그러고는 더는 따지지 않았다.
조참은 3년 후에 사망했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를 명재상이라며 칭송했다. 조참이 재상을 역임했다 한나라 초기에는 진제국의 수탈과 그에 따른 초안 전쟁으로 백성의 생활이 피폐의 극을 달렸다.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여 민간의 회복력을 기대한 무위 정치가 이러한 시대 배경과 아주 잘 맞아떨어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은 주제 파악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황제도 그 이전 유방이 더 뛰어난 황제고 재상으로서도 조참 본인보다는 소화가 더 뛰어나니 더 뛰어난 사람이 만들었던 법도와 룰을 우리가 굳이 바꿀 필요가 있겠는가.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잘 지켜나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명제상이 된 거죠. 보통은 이제 자기가 뭔가 한 자리 하는 자리에 올랐을 때 사실은 뭔가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일 수 있는데 그러한 색깔을 죽이고 굉장히 부드럽게 조화시켜 나갔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무위가 되는데요. 무위와 관련된 예를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진평 역시 한나라 유방을 모셨던 사람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라 때 명재상 진평 역시 젊은 시절에 황로학을 배웠다고 전해온다. 그런데 그 표현 방법은 조참과 달랐다. 마찬가지로 고조 유방을 섬기면서 조참이 시대장으로 활약한 데 비해 진평은 작전 참모로서 늘 유방의 막세에 머물며 6번이나 계책을 내어 유방을 위기에서 구했다. 그러나 말년에 재상에 등용되어 국정을 담당하고 나서는 그 예민한 지모를 감추어 두고 마음을 새로이 다져 대단한 무위의 처세를 보여준다. 진평은 기원전 189년인 해제 6년에 좌승상에 임명되어 나라의 정치를 담당하게 된다. 상국 조참이 죽어 그 뒤를 이은 것이다. 상석인 우승상에는 직언을 서슴지 않는 기계 있는 선비 왕릉이 임명되었고 진평과 왕릉은 재상 콤비를 이루었다. 2년 후 해제가 죽자 고조의 아내이자 해제의 어머니인 여후가 실권을 잡았다. 여후는 여씨의 세력을 강화하고자 유씨를 패하고 일족의 자제를 왕으로 봉하려고 했다. 당시 매우 강직했던 왕릉은 고조 유방의 유지를 내세우며 강경하게 반대했고 진평은 굳이 여후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다. 결국 왕릉은 여후의 노여움을 사서 좌천되었고 진평이 우승상의 자리에 앉았다. 여후의 전제는 이후 8년 동안 계속됐다. 그동안 조정에서는 여씨 일족이 잇따라 권력의 요지를 차지했는데 우승상 진평은 그저 술을 퍼마시고 미녀를 곁에 두면서 때를 기다리고만 있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한나라는 유방이 세웠기 때문에 유씨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제 와이프가 이제 한나라가 이제 그 아내가 이제 그 유방의 아내가 여치였잖아요. 근데 이제 유방이 죽고 한고조 유방이 죽고 이제 해제도 죽고 그 권력이 해제의 어머니였던 다시 이제 여치 여후에게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후가 여씨 한나라의 유씨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이제 집안 사람을 다 이제 요직에 앉힘으로써 여씨가 이제 활개를 피우는 활개를 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을 만든 거죠. 그때 일단 진평은 술만 마시고 여자를 탐하는 듯한 모습으로 일단은 그렇게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자, 진평은 굳이 여호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다. 결국 왕릉은 여호의 노여움을 사서 자천되었고 진평이 우승상의 자리에 앉았다. 그렇죠. 여호의 어떠한 어찌되었고 유씨 충신들의 시선에서는 이제 그 악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일단은 그 시기를 보고 있었다는 거죠. 조용히. 여후의 전제는 이후 8년 동안 계속됐다. 그동안 조정에서는 여씨 일족이 잇따라 권력의 요지를 차지했는데 우승산 진평은 그저 술을 퍼마시고 미녀를 곁에 두면서 때를 기다리고만 있었다. 그리고 여후가 사망하자 정광석화처럼 행동을 일으켰다. 대위, 군사장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위 주발가 쿠데타를 일으켜 단숨에 여씨 일족을 매장해버렸다. 상대가 기세를 떨칠 때에는 가만히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때가 왔을 때 재빨리 행동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진평의 놀라운 처세술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마치 여자에게 빠진 척 행동했으나 사실은 호신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죠. 진평이. 역시 굉장히 지혜 주머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굉장히 노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진평이 유방을 도와서 나라 세울 때 워낙 번뜩이는 계책을 이제 많이 세운 인물이다 보니 여기서 이제 실력이 유감없이 발휘가 되는 거죠.
여씨 일족이 주살되자 중신들은 서둘러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고조의 아들인 대왕 항을 옹립하니 이 사람이 문제. 답. 진평은 여씨 타도의 공을 주발에게 양보하여 그를 상석인 우승상에 추천하고 자신은 좌승상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로부터 얼마 후 재상론을 언급할 때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인용되는 유명한 일화가 탄생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일화가 다음에 나옵니다. 뭐 사실은 이 책은 이 밖에도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죠. 사실은 제가 몇 개만 발췌를 한 것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가벼운 느낌으로 한번 훑어보듯 요약본을 보는 기분으로 한번 읽어보기에는 괜찮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역사에 깊이 있는 조예가 있다. 이런 전쟁사에 그러면은 이제 좀 더 농도 짙은 이야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좀 가벼운 측면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은 명찬모의 조건 한번 읽어보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떠한 지략과 전략으로서 우리가 처신하고 행동하고 나의 상황을 만들어 나가야 될지 한번 그러한 생각을 도와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